안녕하세요. 예. 자, 한 주 잘 보냈어요? 예. 자, 요새 이제 힘들죠? 식국대하고 또 시험도 보고 특강도 하고 하여튼 정신 없는데 하여튼 요새 잘 버티셔야 돼요. 하여튼 우리 시험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시험 봤으니까 또 시험 또 세 번째 보면은 또 이제 신물 나오려 좀 물리고 그러니까 오늘하고 다음 주는 백선. 그래서 그 기출지문들 10년간 기출지문들을 싹 모아놨어요. 중복되지 않게. 그래서 여기서 올해 본시험에 그대로 나옵니다. 70% 그대로. 작년에도 1번, 2번 다 여기서 다 나왔죠. 그래서 백선지문에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70%. 그럼 나머지 30%는 그거는 새로운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잘 찍어 그냥 신의 가호를 바라시고 인력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이 백선지문에 나왔던 것들 본시험에 떴을 때 확실하게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는데 이 지문 정리는 이제 요거 갖고 하는 거예요. 그 풀어 오셨어요? 백선은 제가 먼저 풀어 와야 된다. 그게 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표정을 보면 한 명이 안 푸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자, 요 이제 한번 풀고 그리고 이제 어려워요. 그 밑에 보면은 다 문제 유형은 똑같아요. 틀린 거. 그래서 틀린 거 정답 싹 달아놨죠. 정답 오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람을 좀 믿고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타 하나도 없고 그럼 틀린 거 뭐가 틀렸냐? 그거 틀린 것만 싹 써놨어도 어려워요. 못 찾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 듣고 다시 한번 또 쭉 풀어보시면 또 틀려요. 그리고 세 번째 풀어봐도 또 틀려요. 하여튼 깐데 또 간다고 계속 틀리니까 그래서 한 3번 이상 반복하셔야 돼요. 이 지문 정리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해왔던 것들 마지막 백선 지문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엑기스. 마지막 1년에 그 공부했던 것을 짜내는 엑기스인데 이때 꼭 중요한 시기에 없어진다며. 꼭 없어지고 나 혼자 공부해야지. 그래서 내년에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선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인가 일요일날 이론 정리 마지막 특강 하죠. 마무리 특강 필수 암기상. 그래서 지문은 백선으로 그리고 이론 정리는 필수 암기상. 그거 가지고 딱 깔끔하게 이제 정리해서 이제 시험 보러 가시면 돼요. 시험 보러. 그래서 뭐 얼굴도 이제 한 4번 정도만 보면 끝나요. 뭐 지긋지긋한 얼굴 이제 안 보셔도 되니까 한 4번만 더 참고 끝까지 하여튼 같이 하셔갖고 끝까지 계신 분이 합격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국토법 개발법 농지법, 세계법률 싹 풀어본다 그랬는데 이거 엄청 많습니다. 이 말이 백선이지 실질적으로 300문제 이상 됩니다. 그래서 지문이 거의 10개 이상, 뭐 15개씩 뭐 이렇게 나오니까 하여튼 여기서 그래서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 뭐 1번 같은 거. 우리 공법의 국토법의 용어 이게 맨날 1번으로 물어보는데 그 쭉 10년간 기출지문들 모아놓으니까 그 11개 있어요. 11개. 그 중에서 1, 2, 3, 4, 5 요렇게 물어보면 틀리고 2, 3, 4, 5, 6 요렇게 물어보면 또 틀리고 하여튼 어떻게 물어보면 틀려요. 그래서 싹 한 방에 정리해갖고 여기 이것만 확실하게 보면 용어에서 다 맞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파트별로 이게 이제 핵심 지문들. 그래서 하나 쭉 풀어봅니다. 이거 엄청 많습니다. 부지런히 나가야 돼요. 오늘 상당히 분량이 많으니까 열심히 좀 하고요. 자, 1번부터 하나씩 보죠. 국토법의 용어에 관해서 틀린 것은 자, 1번.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의 장기발전 방향 대시. 광역시가 틀렸죠. 광역계획권. 자, 이런 유치한 것도 다 기출지문이에요. 광역시가 아니고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 그럼 광역계획권은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의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묶어주는 거죠. 계획권으로 묶어놓고 거기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 어떤 사항에 대한 2개 도시 간의 기능을 분담. 서로 또다시 중복 개발하지 말고 잘 기능을 분담해서 발전시켜보자 하는 것을 광역도시계획. 그다음 2번 도시군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그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가로 묶어갖고 생략하고요. 그리고 시도는 군, 그 앞을 졌다 하면 특광시군, 그거를 우리가 줄여갖고 도시군이라고 그래요. 특광시군. 그런데 자, 우리 군 가로 열고 광역시의 군은 제외. 그럼 광역시에 있는 군은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죠? 이유는 그 앞에 특별시, 광역시. 광역시가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우리 광역시, 인천광역시 안에 강화군, 그거는 따로 계획 수립하는 대상 아니라는 거예요. 광역시가 대상. 그러면 특광시군이라고 할 때 시와 군은 어디 안에 있는 시군이요? 어디에 있는? 옆 동네. 도 안에 시군. 도는 경기도만 해도 너무 넓죠? 계획을 수립하는 너무 넓어지니까 도 안에 시군으로 내려가고 특광시군. 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관할구역이라고 그래요.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인데 광역도시계획 그게 틀렸네요.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기본자하고 관리자하고 빼버리니까 뭐만 남다? 도시군계획. 그래서 도시군 계획이 종류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기본계획, 관리계획.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은 뭐 하는 거예요? 그 특광시군의 장기발전 방향. 그 다음에 그 장기발전 방향, 이 정책을 결정해서 집행해 나가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기본계획은 정책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계획. 영어로 얘기하면 뭐라 그랬어요? 기본계획은 마스터플랜, 관리계획은 아직 살아있네요. 그래서 1교시니까 그래요. 1교시니까 하여튼 2교시부터는 이제 본색이 드러나요. 네. 그래서 아무튼 어떤 학원을 가서 해도 한 15번까지는 풀다가 포기했어요. 그냥 포기하고 지겨워갖고 포기하고 딱 이게 역력하게 이제 드러나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기본 계획, 관리 계획 두 개 합쳐갖고 도시군 계획. 그래서 3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 집행하려고 수립하는 계획이다. 맞고요. 그럼 4번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각종의 정책을 결정합니다. 4번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틀렸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하는 내용 용용, 기도, 지, 입 6가지인데 그중에서 두 번째 용도구역. 이 용도구역 이름 갖고 장난쳐갖고 제일 잘 물어봐요. 우리 용도구역 개도 시수라고 하는데, 자, 개자는 개발 제한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아니고 개발 제한구역. 자,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이제 좀 이름 좀 알아야죠. 도시 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용도구역 이름 장난쳐갖고 물어보죠. 그럼 4번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또 기반설 부담구역. 얘들은 용도구역 아닙니다. 용도구역 아니고 어디서 나와요? 개발행위 허가에서 나오는 거죠. 개발행위 허가에 딸린 기반설 연동제. 그래서 다허가권자 특광시장 군수가 따로 정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틀렸고요. 5번은 맞고 6번 하수도는 방제시설 땡 하수도는 환경기초 히읗 하수도는 환경기초, 상수도는 유통공급. 자, 그게 우리 기반설 종류와 연결 물어본 거 딱 24회 때 스타트 딱 끄는 거죠. 상하수도는 유통공급. 그럼 틀려요. 상수도 유통공급, 하수도는 환경기초. 그다음 폐차장은 교통설이 아니고 얘도 환경기초시설. 주차장이 교통설, 폐차장은 환경기초. 학교는 보건위생이 아니고요.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보건위생시설은 죽는 겁니다. 장사시설, 종합병원, 도축장 이런 것들이 보건위생시설. 유료저장 설비, 송유관, 유료저장 설비 이런 것들 다 공급하는 거니까 유통공급시설. 그래서 거기 이제 24회부터 28회까지 5년간 우리 시험에서도 읽어먹었어요. 기반설이 46개. 그거를 7가지로 분류해놓고 얘 어디에 속하느냐. 그 5년간 기출지문 싹 거기다 모아놓은 거야, 한 방에. 그래서 그 6번이 5년치 기출이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아무튼 그 6번이 5년치 기출. 그 다음에 자, 이 기반설이 46개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설치하기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그럼 그때부터 이름이 도시군계획시설. 그래서 7번. 기반시설은 그게 주어가 아니죠. 기반설이 주어가 아니고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46개, 그 중에서 결정된 1개, 그거는 도시군계획시설.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그래서 8번은 맞고요. 9번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군계획사업이 작년 단독 기출이죠. 3가지. 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다 도시군계획사업. 10번, 11번은 다 맞고요. 옆으로 합니다. 2번. 자, 광역도시계획안에서 틀린 것은 광역도시계획이 작년, 재작년, 그작년 지금 3년 연속 기출입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이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 자, 어떤 사항에 대한 발전 방향 제시한다고요? 두 개 도시 간의 기능을 분담. 그게 딱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목적. 기능 분담. 그리고 광역설의 배치.
이런 것들이 이제 광역도시 계획의 내용이 되고요. 그럼 일단 1번에 광역계획권부터 지정해요.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2개 이상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고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관할구역의 일부만 포함시킬 수는 없다. 있어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의 전부를 광역계획권으로 포함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 서구 요것만은 딱 띄워갖고 일부만 포함해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든 일부든 다 지정할 수가 있죠. 그럼 이번에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으면 관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얘가 작년 정답. 이게 딱 시작이요. 광역계획권부터 지정,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죠. 그러면 시도, 특별시, 광역시, 도에 걸쳐갖고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해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 시도에 걸치니까 위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니까 수립은 시도지사가 수립. 다시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승인?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 시도지사 수립, 다시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 매주 합니다. 1주차 때도 하고 2주차 때도 하고 매주. 자, 아무튼 그래서 시도에 걸치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게 딱 시작이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 이게 작년 정답. 그 다음 3번은 맞아요. 국토부 장관은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원수 의견 듣고 의자 동그라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심자 동그라미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의심 지정, 의견 듣고 심의 거쳐갖고 지정. 얘도 작년에 기출 뭘 바꿔갖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틀리게.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항상 앞에 중앙자부터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입니다. 의심 지정. 그다음 4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관한 구역에 속해 있으면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한다. 자, 수립권자 먼저 찾으면 안 돼요. 항상 지정권자부터. 그럼 도에 관할 구역에서는 누가 지정해요? 도지사. 도지사가 수립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도지사가 지정했으니까 수립은 시장 군수가 수립. 다시 도지사한테 승인. 그러니까 도에서는 도지사가 딱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도지사가 지정하고 시장원수가 수립해서 다시 도지사한테 승인. 나 5번은 맞죠? 5번은 도지사는 시장원수가 협의해갖고 요청하면 단독 수립할 수 있다. 시장원수가 우리끼리 안 되니까 해달라고 요청하면 단독 수립할 수 있고요. 또 도지사 단독 수립할 수 있는 경우 하나 더 있죠.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가 승인 신청 안 할 때, 즉 3년 내 시장원수가 수립 안 하면 도지사가 직접 수립. 또 4번, 아니 5번, 아니 6번. 하도 많아갖고 6번. 자, 국가계획과 관련. 되거나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2년 아니고요.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으면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다. 자,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경우도 두 가지죠. 국가계획 관련 또 3년이 지날 때까지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을 안 하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합니다. 그래서 지정권자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경우가 각각 두 가지씩 있어요. 그리고 또 논점.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수립했을 때는 승인이 없습니다. 지정권자한테 와서 승인받는다 그랬는데 지정권자가 수립했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은 승인이 없습니다. 그 다음 7번. 자, 얘는 재작년 28회 때 정답 질문이죠.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그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사람이 이렇게 매정해. 같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 공동수립 가능하고요. 또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하고 공동수립 가능합니다. 그 다음 8번. 자, 그거는 올해 신설된 조문이라서 그냥 하나 넣어놨어요. 좀 보시라고. 그럼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조사부터 시작합니다. 이 조사, 인구, 경제, 사회문화 반드시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사를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조사한 내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요. 그거를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한다라고 하고요. 이 기초조사 정보체계라는 걸 만들어 놓고 끝 아니고 5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해서 계속 고쳐나간다. 요거를 타당성 검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타당성 검토는 몇 년? 5년. 그래서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했으면 5년마다
검토해갖고 반영한다. 자, 맞는 거니까 그거는 봐두시고. 그 다음에 9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10번. 자, 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자, 뭐 들렸어요? 자, 도지사가 단독 수립하든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공동 수립하든 도지사가 수립하는 것은 지정한 자가 수립하는 거죠. 이때는 승인 자체가 없다. 이게 그대로 27회 때 정답. 아주 기출문제 정답지문 다 노는 거예요. 그래서 도지사가 수립하든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든 지정권자 수립했을 때는 승인 자체가 없습니다. 11번은 맞고요. 12번.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하는 시장군수는 그 내용에 관해서 서로 협의가 안 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해 주세요. 이것도 광역도시계획 특징인데 뭐 틀렸어요? 시장군수가 아니죠.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항상 시장군수는 도지사,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 그리고 이 조정 신청은 종류가 두 개요. 단독 신청, 공동 신청. 공동으로 신청했을 때는 바로 조정해 주는데 단독 신청했을 때는, 단독 신청은 의미가 일방 신청이죠. 일방적으로 신청한 거니까 단독 신청했을 때는 지체 없이 조정한다. 틀려요. 재협의 권고하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조정합니다. 그래서 단독 신청일 때는 재협의 권고부터 한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3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해서 틀린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 어떤 사항에 대한 발전 방향 제시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지역의 특성, 산과 강,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생활권을 설정, 주거생활권, 공업생활권, 이런 생활권만 딱 설정. 그 생활권을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군계획설로 결정하는 것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집행. 그래서 이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하는데 뭐가 된다? 지침. 총책만 딱 제시하고 그거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집행해 나가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 그래서 1번. 도시군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 다 좋아요. 장기 종합. 그런데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지침이 아니죠.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다. 그 다음에 2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속하는, 거기서 배렸어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시군. 세 가지 요건 다 줘야 돼요. 또 하나 더 있죠. 관할구역의 전부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광역도시계획의 기본계획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 전부 모두. 이때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수립 의무의 예외죠. 그 다음 3번은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고 인적 관할구역 포함해갖고 수립할 수 없다. 있어요. 그러면 인적 관할구역의 전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있어요. 전부냐 일부냐 이게 중요한 말이 아니고 포함해갖고 수립할 수 있다 없다. 그게 논자. 얼마든지 포함해갖고 수립할 수가 있다. 그거를 연계수립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다음에 연계수립하려면 사전에 특광시장군수하고 협의는 해줘야 돼요. 협의가 되면 연계수립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4번. 자, 국가계획 관련된 경우 국토부 장관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직접 수립한다. 땡. 도시군 기본계획은 절대 국토부 장관, 도지사, 수립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온리 누구만 수립? 특광시장 군수만. 특광시군의 발전 방향이니까 특광시장 군수만 수립합니다. 온리 특광시장 군수. 그럼 그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요. 저 광역도시계획.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맞아요. 도시군 관리계획.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런데 도시군 기본계획.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틀려. 그러니까 뭐만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만 절대 국토부 장관 도지사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 그 다음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은 국토부 장관이 하고 거기서 틀렸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안 받습니다. 수립하면 확정이에요, 확정. 왜 승인 안 받아요? 자치권.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치권이 있으니까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없으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조사하고 주민 의견 듣고 지방 의견 듣고 뭐까지 협의하고 심의까지 거쳐갖고 수립했으면 바로 공고 연락. 그래서 뒤에 그 시장 군수만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해갖고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요.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지사만, 아니, 시장 군수만 도지사에게 승인받고요. 또 6번에 도시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그래서 우리 국토법에서 계획의 위계질서 가장 상위계획은 국가계획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전국토를 놓고 수립하는 제일 큰 계획. 그 다음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쭉 내려가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2개 이상 관할구역 더 큰 계획이니까 상위계획이 되는 거고요. 그건 뭐 다 들리네. 7번, 숨 돌리게 그거 하나만 딱 맞았어요. 27회 때 기출문제. 그래서 5년 냈으면 생략할 수 있다. 그거 하나만 딱 맞고, 또 나머지 다 틀렸어요. 하여튼 가혹해요. 8번에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하려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절차의 생략이 없습니다. 무조건 다 해야 돼요. 절차, 생략 일치 없다. 그래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수립을 하든 변경하든 무조건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 등의 의견 듣고요. 그럼 우리 공청회가 규정되어 있는 게 공법에 딱 4개 있어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2개 나왔고, 또 도시개발구역 면적 100만 이상일 때, 또 농지 이용계획 수립할 때. 근데 농지 이용계획까지는 됐고, 하여튼 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 그거 하나 더 정리하고요. 그 다음 9번에 시장원수가 공청회 개최하려고 그래요. 일시, 장소, 목적 이런 관련 사항을 일간신문에 개최 예정 7일 전이 아니고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합니다. 그래서 공청회는 개최하려면 며칠 전까지? 14일 전까지 공고해라. 그러면 우리 계획 쪽에서 숫자 물어보면 다 며칠이냐? 30일이에요. 뭐 의견을 제시하든, 그 다음에 수립해갖고 승인받고 다시 송부받아갖고 계획을 공고 열람, 우리한테 보여줘요. 공고 열람시키든 다 30일인데 얘만 공청회만 며칠이냐? 14일. 나머지 다 30일인데 공청회만 14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 10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시도지사가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계획의 기준은 다 국토부 장관. 그런데 딱 한 개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계획이 있죠. 그렇게 또 잘하는 거 하여튼 환지 계획 그것만 국토부령. 나머지 계획의 기준은 다 국토부 장관.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든 광역도시계획이든 포괄적 계략적 수립이요.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 그런 기준은 국토부 장관. 11번 특광사원수는 3년마다 아니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정비해 나간다. 계속 고쳐나가는 거니까 과정계획. 타당성 검토하는 주기는 타당성 검토 5년. 또 오래간만에 한번 해봤고요. 이제 유치하다고 이제는 또 따라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과정계획. 역시 4개 있죠. 뭐 있어요? 기본자 들어가는 거. 도시군 기본, 정비 기본, 리모델링 기본. 하나 더. 도시군 관리계획 딱 4개만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이것도 아주 매주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매주. 이렇게 반복시켜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사람이, 없어요? 아무튼, 사람이 이제 좀 해야죠. 그래서 아주 수백 번이면 수천 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그 우리 앞에서 봤던 거.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러면 틀려.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가 없다. 왜 없어요? 그냥 없다. 그냥.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그냥 없다. 아니 그냥 맞춰야 돼요. 이제는 그걸 막 맞힌 사람을 또 시기 질투의 눈초리로 보고 그러면 안 되고 이제는 맞출 때도 됐죠. 그냥 없다. 4번으로 합니다. 4번. 자, 도시군관리계획 2반에 관해서 틀린 것은 그럼 도시군관리계획은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계획. 집행과 관련해서 얘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효력,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게 행위제한, 수용하고 이런 직접 효과가 발생하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내 권리를 침해받았어요.
쟁송을 제기해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만. 성격이 다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용어부터 구분. 수립이 아니고 입안, 승인이 아니고 결정. 입안해갖고 결착. 입안권자. 1번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광시 하원수가 입안하는 게 원칙. 맞아요. 특광시 군이니까 특광시 하원수가 그대로 입안.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나 주민도 입안할 수 있다? 아이고 주민이 뭘 안다고 입안을 해요. 그래서 주민은 입안할 수 없고 입안을 제한만. 그럼 주민 대신에 누구 쓰면 돼요? 도지사.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칠 때, 도지사는 2개 이상 시, 군에 걸칠 때, 시군에 걸치면 도지사, 시도에 걸치면 국토부 장관이 각각 입안할 수도 있고요. 이번에 시장원수는 인적 관할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입안, 그거를 연계 입안. 연계 입안할 때는 입안권자를 지정하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공동으로 입안해야 된다. 아유 그럴듯한데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어려운 말 한번 보면 저희 도시군관리계획은 특광시장 운수가 관할구역에 의무적으로 원칙적으로 입안을 해요. 그리고 인적 관할구역의 전부든 일부든 포함해갖고 연계해서 입안할 수도 있고요. 연계해서 입안하려면 관계 특광시장 운수가 서로 협의해서 입안할 자를 지정 또는 공동으로 입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연계해서 입안할 때 협의해서 입안할 자를 지정하거나 아예 공동으로 입안합니다. 그래서 연계 입안에 협의가 안 되면 공동으로 입안한다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연계 입안하려면 협의해서 입안할 자 지정 또는 공동 입안. 그런데 문제는 연계 입안에 협의가 안 돼요. 이때는 상급행정청이 입안할 자를 지정합니다.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가,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 자, 여자들이 누가 입안할지 구체적으로 입안할 자를 지정합니다. 다 썼어요? 오늘 아주 쓰고 막 체크하고 이러느라 오늘 손가락 엄청 아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지울 테니까 좀 이따 쓰시고. 자, 갈 길이 멀어요. 자, 3번 주민은 대상 토지 면적. 근데 국공유지는 제외. 우리 국토법은 국공유지가 제외입니다. 사유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갖고 개발 제한구역 변경에 관해서 입안권자에게 입안 제한할 수 있다. 그럼 주민이 입안해 주세요.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할 수 있는 사항 딱 3개. 기, 지, 구. 자, 오랜만에 한번 또 보네요.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구자는 용도지구, 용도지구를 제한할 수 있다. 근데 용도지구는 다 되는 거 아니고 딱 2개만.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용도지구. 딱 2개만 용도지구는 제한할 수 있고요. 기지구 요 3개만 제한할 수 있고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은 절대 제한할 수 없다. 그럼 개발제한구역은 용도구역 절대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반시설 제한할 때만 얼마요? 면적 5분의 4. 나머지 지구단위계 용도지구는 면적 3분의 2. 그래서 5, 4, 3인데 기반시설만 5분의 4. 이게 작년의 단독기준. 그러면 우리 개발법에서 개발구역을 제한합니다. 얼마 이상의 동의? 3분의 2. 정비법에서 정비계획 위반 제한합니다. 얼마의 동의? 3분의 2. 그거 다 제한할 때는 3분의 2의 동의인데 얘만 5분의 4. 얘만. 그래서 기반시설만 5분의 4. 그래서 그 5분의 4 이상의 동의받아갖고 제한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개발제한구역의 변경 그거 지워버리고 뭐라고 쓰면 돼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해서는 5분의 4 이상의 동의받아갖고 제한할 수가 있죠. 이게 작년 단독기준. 그 다음에 4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자, 요게 우리 저번 주 2주차에서 물어봐갖고 우리한테 큰 아픔을 안겼던 거죠.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아직은 우리 시험에 기출로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다 해갖고 맨 모의고사에도 물어본 건데, 자, 요거 제한하기 위한 요건, 일단 면적 10,000 이상 30,000 미만. 용도지역 딱 3개입니다.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 3개 지역에서만 지정해달라고 제한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계획관리 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 계획관리 지역이
50% 이상 돼야 된다. 요건들 다시 한번 보고요. 그 다음 5번 맞고 6번. 주민으로부터 입안을 제한받은 입안권자는 제한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여기가 25일 때 정답. 뭐 틀렸어요? 시킬 수 있다. 시켜야 된다가 아니고 시킬 수 있다. 비용 부담은 항상 임의적이요. 그래서 부담시킬 수가 있는데, 그럼 두 번째 논점. 무슨 비용을?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틀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아니고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든 일부든 역시 그게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부담시킬 수 있다. 그 다음 7번 맞죠? 7번 저거는 기초조사인데 우리 도시군관리계획에서만 절차 생략이 가능해요. 도시군관리계획만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경미함은 생략할 수가 있죠. 경미한 사항일 때 생략할 수 있다. 여기서 경미한 사항 오, 근, 세, 축 자 이렇게 외운다 그랬고요. 이거는 어쩌다 한 번을 해도 그렇게 또 잘 알아요. 5% 미만의 시설 부지 변경, 근소한 위치 변경, 세부시 이제 하도 해갖고 목이 아파갖고요. 세부시설의 변경. 그다음에 논점은 요 축 요거 요새 계속 물어보고 있죠. 축자가 뭐야? 축소. 그러니까 뭘 축소? 도시지역의 축소. 도시지역의 축소. 그럼 도시지역을 축소한다는 것은 개발 안 하고 보존하는 거니까 현상 변화가 없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 그거를 경미한 사항. 경미한 사항이면은 일체 절차 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략할 사항이 아니면 조사하는데 도시군관리계획은 조사할 때 세 개가 들어와야 돼요. 환, 토, 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 취약성 분석. 환, 토, 재. 세 개를 또 포함. 근데 토, 재 두 개는 기본 계획하죠. 몇 년 냈으면? 5년 냈으면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기초조사하고 환토재 다 생략할 수도 있죠. 도심지거나 개발이 끝나고 나대지가 없다. 이미 건물 다 지어갖고 개발이 끝났으면은 일체 기초조사 등을 다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번. 자, 오늘 맞는 거고요. 그 다음 8번. 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 청취, 공청회 그러면 틀립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직접적인 방법, 공고, 열람. 입안하려는 내용을 2개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 그럼 열람기간 내 의견 있는 주민이 의견서를 작성해갖고 제출. 직접적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 듣습니다. 근데 주민의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죠. 기밀하고 경미한 사항일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참 오래간만에 들어보니까 다 그냥 또 생소해요. 자, 그런데 9번. 그게 뭐야? 도시지역의 축소. 그게 경미한 사항. 경미한 사항이니까 절차 다 생략할 수 있다. 다 좋았어요. 근데 10번. 자, 시장원수가 녹지지역 지정에 관해서 입안할 때는 지방의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다. 얘는 뭐 틀렸어요? 자, 주민의 의견 청취 공고 열람시켜갖고 직접 들었는데 주민의 대표 지방의 의견을 또 들어라. 이거는 중요한 것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순서대로 한다고 그랬죠.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2번 용도구역, 3번 기반시설. 3개만 지방의 의견까지 듣습니다. 그럼 녹지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용도지역의 지정이니까 지방의 의견을 생략하는 게 아니고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그 사항은 지방의 의견까지 듣는다. 그럼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입안할 때는 지방의 의견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야죠.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용도구역 다 듣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입안이요. 조사하고 주민 의견 듣고 지방 의견 들어왔고 입안. 계획 아니니까 그거를 이제 결정한다 그러죠. 그래서 5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해서 틀린 것은 일단 결정권자. 자, 이꼴 자치권자. 그래서 자치권을 갖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원칙적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국가계획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이 입안했으면 당연히 국토부 장관이 결정. 1번은 맞고요. 근데 2번.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은 도지사가 결정한다? 뭐 틀렸어요? 자, 원칙적으로는 일반 시장이나 군수는 입안해서 결정 못해요. 도지사한테 신청해서 도지사가 결정. 그런데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죠. 지구 단위 계획. 이 관할 구역의 일부에다가만 수립하는 지구 단위 계획. 지역적인 거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가 입안해서 도지사한테 신청할 필요 없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또 이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거 하나 더 있네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폐지. 그럼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대신 뭘 결정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그러니까 이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해서만큼은 누가 결정할 수 있다?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가 있죠. 그다음 3번.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냥 오만 다 국토부 장관이 해라. 그거 아니죠. 그럼 용도구역 갖고 제일 잘 물어봐요. 자, 개발제한구역은 요거는 국토부 장관만 결정합니다. 도시자연보호구역 얘는 원칙이 아니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결정. 국토부 장관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얘가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토부 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이 각각 결정합니다. 그 다음 4번은 맞죠. 자, 결정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려면 협의하고 심의 거쳐갖고 결정. 협의하고 심의 거쳐갖고 결정하니까, 자, 우리 뭐 절차를 애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입안에서 결정하는데, 요것만 9번. 협의하고 심의는 입안권자가 하는 게 아니고,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심의 거쳐갖고 결정합니다. 5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면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거기까지 좋아요. 결정권자가 결정, 고시까지 하고요. 그리고 직접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거기 틀렸죠? 국토부 장관이 직접 우리한테 열람시켜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결정 고시하고 결정한 것을 특광시장 군수에게 송부. 그럼 송부를 받은 특광시장 군수가 우리한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한 내용을 열람시켜주게 되죠. 열람은 특광시장 군수. 며칠 이상 열람이요? 무제한입니다. 아니 그거는 또 귀신같이 잘 알아요. 무제한으로 계속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에 효력이 있는 한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열람시켜줘야 된다. 그 다음에 6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아주 요새 단골 메뉴요. 언제부터?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다음 날이 아니고 고시한 날부터 효력, 행위제한이라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 공법상의 규제는 장래에 대해서 새로 하는 것부터만 규제합니다. 그래서 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고 있었으면 행위제한 받지 않고 계속할 수가 있다. 기득권 보호하는데요. 계속하려면 다시 허가 받아야 돼요. 신고만 해주면 돼요. 그냥 계속할 수 있다. 또 물어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계속할 수 있는 게 원칙. 그런데 7번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두 개는 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가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얘는 관계가 있어요. 시가화 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은 3개월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번, 9번은 다 맞는 데고 8번은 무정. 대도시장은 지형도면 작성하면 도지사한테 승인 안 받습니다. 대도시장은 결정권이 있으니까 도지사 승인 받을 필요 없다. 그러면 이 지형도면의 작성은 누구예요? 지형도면 작성. 입안한 자. 입안권자가 결정이 있으면 결정한 것을 그대로 지도에다 표시하고 작성. 입안한 자가 작성하는데 그 입안권자 중에서 시장 군수는 원칙 결정권이 없으니까 도지사한테 와서 승인 받아야 하는데 대도시장은 승인 안 받는다. 그거 물어본 거고요. 작성 또는 승인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고시는 결정한 자가 고시. 그리고 이 지형도면을 작성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그러면 틀려요.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왜요? 왜 뭐가 문제야? 뭐가?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합니다. 6번.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 특례에 관해서 틀린 것은 특례고 1번은 맞죠. 조속한 위반이 필요하면 상위계획 수립할 때 함께 동시에 위반할 수 있다. 맞고요. 그다음 2번부터는 이제 용도지역 지정 절차의 특례. 2번은 이거 저번 주 2주차 동영문서에 똑같이 봤네요.
바다인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농림지역의 내용과 같다.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지역이 같으면 그 매립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할 필요가 없이 매립준거 인가일부터 이웃하고 용도지역, 여기서는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지정까지만 의제. 고시는 따로. 맞지? 근데 3번. 자, 매립구역이 2개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걸친 부분의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과 같은 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택도 없고요. 이건 매립지에 특례가 없는 거죠. 자, 매립 목적과 이웃하고 용도지역이 다르거나 매립구역이 2개 이상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면 특례가 없습니다. 원칙대로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서 지정합니다. 그다음 4번하고 5번 도시적으로 결정 시 의제되는 것들. 그럼 도시적으로 의제되는 거 일단 항어, 산, 택, 전. 항어, 산, 택, 전. 하나씩 풀어보면 항만구역과 어항구역. 이거 조심할 거는 항만구역, 어항구역이 도시적으로 결정 시 된다 그러면 틀려요. 항만구역, 어항구역은 항구나 어항을 건설하게 지정한 구역이고 뭐가 의제가 되는 거예요? 항만구역,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앞바다를 도시적으로 결정호시 된 걸로 와서 앞바다까지 다 항구로 개발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산업단지, 공업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산업단지 3개.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지. 3개만 도시적으로 의제되고요. 산업단지라도 뭐는 죄냐? 농공단지는 죄. 얘는 이름대로 농림지역에 공장 지으려고 지어하는 거니까 도시적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농공단지체. 택지개발지구는 신도시개발. 전원개발사업구역은 발전소 개발. 다 개발할 곳이니까 도시적으로 의제가 돼요. 근데 이 전원개발사업구역, 발전소 뭐는 또 빠져? 수력발전소. 이거는 또 죄. 수력발전소는 저 댐에 있어요. 댐 주변은 수자원, 자연환경 보존적. 그래서 도시적이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항어, 산택점. 자, 요거에다가 하나 더 있죠.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 도시로 개발하려고 정한 구역이니까 개발구역 지정돼도 무슨 적으로?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그래서 총 6개 있습니다. 자, 그럼 4번은 맞고요. 그 5번 보면 산업입지법에 따른 농공단지는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안 돼요. 농공단지 X. 그러면 국가, 일반, 도시 첨단 3개만 산업단지는 도시적으로 의제. 그럼 얘는 이 농공단지는 도시적이 아니니까 저리 저 비도시래도 공장지구 개발해야죠. 그러니까 행위제한 특례를 다 줍니다. 행위제한의 특례. 농공단지는 건축제한 무슨 법에 따르는 거예요? 농공단지의 건축제한 아니 그 앞에 써있잖아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난 놓고 기억자를 물어봐요. 저 농공단지는 산업입지법에 따라서 촉시골이라도 공장 다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건폐율은 70. 그게 작년 정답. 용적률은 150. 다 특례를 줘서 저 시골이라도 공장 지을 수 있도록 해줘. 그래서 건축 제한은 산업입지법.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150. 다 특례로 합니다. 그 다음 6번. 자, 관리지역은 관리만 하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목적이 확정되면 다른 지역으로 바뀐다. 그죠? 그럼 먼저, 관리지역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적으로 지정고시 되면, 농사목적 확정됐으니까, 농림적으로. 거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관리지역의 산림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존산지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뭐 들렸어요? 보존산지는 종류가 2개가 있죠.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가 지정됐으면 농림지역, 공익용 산지가 지정됐으면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래서 종류가 2개니까 항상 2개를 다 써주셔야 돼요.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그 다음 7번.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 되었다가 그 사업의 완료로 지구지정이 해제가 되면 그 지역은 지구지정하기 전에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환원된다는 것은 원상복귀다. 그 얘기인데 뭐 틀렸어요? 택지개발지구가 지정이 되면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되죠.
근데 사업이 다 끝났어. 사업이 끝났으면 더 이상 택지개발지구일 필요가 없으니까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업이 끝났고 해제가 됐다는 것은 도시로 개발이 됐다고 그죠? 그럼 해제가 돼도 다시 원상복귀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나서 해제가 됐을 때는 환원되지 않습니다. 그거 모두 똑같아요. 도시 개발구역. 개발구역도 사업이 끝나고 해제가 됐다는 것은 도시로 개발이 됐으니까 원상복귀되지 않는다. 자,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요? 뭐 하는지 알겠어요? 그 다음 7번으로 합니다. 자, 뭐 하나만 더 보고 쉬죠. 자, 용도 지역지구 구역에 관해서 틀린 것은 다 용도 토지의 쓰임새를 정해놓고 용도에 맞게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자 하는 건데, 자, 1번. 동일한 토지의 2개 이상 용도지역 중복 지정할 수 있다? 네, 용도지역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 중복되지 않게 전국토에 빠짐없이 정합니다. 이에 반해서 밑에 용도지구는요, 용도지역을 보충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중복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용도지구만. 그 다음 3번에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 정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해서 용도지역을 보충해주는 역할. 그럼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도 할 수 있고 완화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완화할 수 있는 용도지구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 완화 풀어주는 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만 완화 풀어가지고 복합적 토지용을 도모합니다. 그래도 잘 푸는 것 같아요. 한 명만. 그 다음에 4번. 중심상업지역에는 방화지구가 지정될 수 없다? 있어요. 화재 예방이 필요하면 중심상업지역이든 유통상업지역이든 상관없이 방화지구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는데 딱 2개만 일정한 용도지역에 종속해서 지정합니다. 즉 일정한 용도지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가 2개가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는 건축 제한 풀어주는 특혜가 크죠? 그 딱 3개죠. 일반주거, 일반공업, 계획관리적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또 뭐 있을까? 자연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는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취락을 정비. 그래서 녹관농작 거기서만 딱 지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2개의 용도지구만 용도지역의 제한을 받고 나머지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저는 앞부분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한다 이러면 틀려요. 자, 하나씩 더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게 용도지역.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게 용도지구.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따로 정하는 것은 용도구역. 그래서 순서대로 지역, 지구, 구역으로 하니까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따로 정한다. 그리고 용도구역, 개도시수 입. 용도구역을 시장원수가 결정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시장원수가 용도구역 결정한다.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5번은 뭐 다 틀렸고. 그 다음에 6번. 시가와 조정구역은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없다? 있어요. 용도구역은 독자적,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목적으로 정합니다. 그럼 시가와 조정구역의 독자적인 목적은 무질서하게 시가지로 난개발되는 것을 일정한 기간 유보, 시가와 유보가 필요하면 계획관리지역이 됐든 뭐가 됐든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죠. 7번에 용도 지역제구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은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틀렸어요. 뭐 틀렸어요? 용도 지역 때문에 틀렸어요. 용도 지역지구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은 원칙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서 해요. 그런데 용도 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지정고시 되는 특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좀 전에 봤던 매립지의 특례, 또 도시지역으로 의제, 이거 뭐. 자, 아무튼 얘기는 하고 싶은데 참 답답해요. 아무튼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의제, 관리지역의 특례.
용도 지역만 절차의 특례가 있습니다. 즉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특례가 없어요.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서 합니다. 용도지역만 예외가 있다. 그래서 용도지역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 8번 이어서 봅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두세요.